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을 빨리 빼야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거품이 유지된 것은 진짜 수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대출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미래 산업에 투자할 돈을 부동산 대출로 몰빵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대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 정상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부동산 상승한다고 외치던 언론들마저 최근에는 가격 하락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가격 정상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욱 가격이 정상화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정상화가 진행 중이지만 부동산 거품이 더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지금 전세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대책이 빠르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은행이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이유는 전세 대출을 정부에서 보험비만 약간 내면은 100% 보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월 19일 정부가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지만 이것도 부족한지 7월 21일 보증 비율을 10% 더 낮춰서 8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보증 비율을 20%나 줄여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보증을 줄이면은 은행이 전세 대출을 해줄 때 돈을 일부 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에서 전세 대출이 4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증이 되는 금액은 80%인 3억 2천밖에 되지 않아서 8천 정도는 은행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은행은 전세 대출을 안 해주거나 더 적은 금액만 대출해 줄 것입니다. 정부는 전세 대출 보증을 빠르게 줄여서 전세 대출을 확 줄이고 갭투기로 가는 자금을 차단할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전세를 이용한 갭투기꾼들이 40%가 넘습니다. 앞으로는 갭투기가 어렵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언론들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전세 대출은 서민을 위한 대출인데 줄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너무 화가 납니다. 마치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본인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헛소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20년부터 소득별로 누가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았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압도적으로 상위 30% 소득을 올린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년 전세 대출에서 60% 이상의 비율이 상위 30% 소득을 올린 사람들에게 몰려 있습니다. 소득 하위 30%는 매년 전체의 10% 미만의 비율로 전세 대출을 해주었고 나머지 중간 40% 사람들에게는 매년 전체의 30% 미만의 비율로 전세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진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면은 소득 하위 30% 사람들에게 10% 미만 대출을 해주면 안 됩니다. 정말 최소 30%가 넘어야 합니다. 아무튼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는 상위 30% 사람들에게 몰빵되었습니다. 결국 전세 대출은 고소득자들이 상급지로 가도록 도와주고 서울이나 수도권 부동산에 거품을 주입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의심이 됩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이 아니라 거품을 만드는 전세 대출의 제도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확 줄인 만큼 앞으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 하락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전세 가격이 상승할 때 매매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분석한 표입니다. 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에 보증을 해주면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 가격도 상승한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자세히 보면은 전세 자금 대출에 보증을 1% 늘리면은 전세 가격이 0.177% 늘어나고 매매 가격은 0.365% 늘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을 올리면은 매매 가격이 약 2배의 비율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전세를 상승시키면은 매매가 2배 상승하니까 토건족과 결탁한 관료들이 전세 대출을 적극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라도 전세 대출 보증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으니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 가격 하락은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전세 1억 하락하면은 매매는 2억 하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이 전세 가격 상승의 2배의 비율인 만큼 반대로 매매 가격 하락도 전세 가격 하락의 2배가 될 것입니다. 레버리지로 흥한 자, 레버리지로 망한다는 말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줄이면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정책을 이용해 부동산 대출을 늘려온 연도별 통계입니다. 부동산 정책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동산의 거품이 주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은 마치 주식이 갭 상승하듯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부동산에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수도권, 그것도 서울 핵심 지역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수십억 아파트를 정책 대출로 허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출만 줄인다면은 거품은 쉽게 빠질 것입니다. 2월 27일 부동산 대출 정책이 시행되었고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도입이 되었고 이번에 전세 대출 보증도 다시 줄어든 만큼 대출로 올린 거품이 빠르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전세 대출을 줄이면은 전 국민이 월세 살아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옆에 있으면은 몽둥이 마사지를 해주고 싶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세 대출은 부동산 거품의 원흉이었고 전세 대출이 줄어들면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언론은 이 부분을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월세로 바뀌어도 서민들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바꿨을 때 주거비 완화 효과를 지역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바꾸면은 주거비 완화 효과가 매달 무려 11,000원의 이득이 있습니다. 10만 원도 아니고 무려 11,000원이나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서민들의 주거비 11,000원을 위해서 저렇게 목을 터지도록 외치고 있다니 제가 그동안 언론을 오해했다고 사죄의 절을 11,000번을 해야 할 듯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표에서 아파트만 놓고 월세와 전세를 비교해서 자세히 득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은 전세가 월세보다 매달 나가는 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아파트 전세가 월세보다 오히려 매달 27,000원이 비쌌습니다. 전세가 8% 넘게 상승하면은 오히려 전세가 월세보다 매달 7만 원 정도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전세 이자가 요즘은 만만치 않고 각종 수수료도 내야 하는 만큼 전세 가격이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통계가 이미 국토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세 보증이 줄어서 전세 거품이 빠지고 부동산 시장 거품도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전세 거품이 빠져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갭투기꾼과 영끌들입니다. 아무튼 부동산이 정상화되면은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결혼도 하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청춘이 다 갔지만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주식 시장을 분석해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 블로그에 먼저 분석을 하나씩 올리고 매달 마지막 주 정도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내용을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에 들어가서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